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업, 리치테크 로보틱스, 티커명 RR,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업은 정말 자료를 보면 볼수록 혼란스럽죠. 맞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850%나 폭등했다고 해서 보면 와, 이거 뭐지? 싶은데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중국산 로봇에 스티커만 붙여 파는 회사다. 심지어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네,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리치테크 로보틱스가 과연 혁신적인 AI 로봇 플랫폼 기업일까? 아니면 그냥 엄청난 고평가랑 신뢰성 문제에 발목 잡힌 모래성일까? 그 실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투자자들 가슴 뛰게 만드는 희망편,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회사가 내세우는 비전 자체는 정말 혹할만해요. 저도 자료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그 바리스타 로봇 아담이었어요. 그냥 커피 머신이 아니라 진짜 두 팔로 커피 내리고 칵테일까지 만들잖아요. 보면 와, 미래가 진짜 왔구나 싶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덱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 그 엔비디아 칩 들어갔다는 로봇이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제슨 토르가 탑재됐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모델이에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네요. 세계 최고의 AI 기업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음. 이게 그냥 딱 들으면 기술력에 대한 보증수표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엔비디아 칩 쓰는 회사는 많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RR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를 넘어선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리츠테크의 로봇들이 고객을 인식하고 주문받고 대화하는 이 모든 과정에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스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뇌를 자신들의 로봇이라는 몸에 최적화해서 이식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고객사 이상의 기술적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조립 회사가 아니라는 첫 번째 근거인 셈이네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독특해요. 서비스형 로봇, RAAS라고 하죠. 네. 리츠테크의 핵심 전략은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데 있습니다. 아, 그거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하하, 왜죠? 아니,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한 번에 사려면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월 구독료 내고 빌려 쓰면서 유지보수까지 받는다. 그럼 문턱이 확 낮아지죠. 그렇죠. 마치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이고 고객사는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으니 이거 서로 윈윈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모델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잘 되고 있나요? 공시 자료에 뭐 단서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강세론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숫자예요. 2025년 회계 연도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로봇을 직접 파는 하드웨어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다고요? 네. 하지만 마스 모델을 통한 구독 및 서비스 매출이 무려 485% 폭증했습니다. 485%요? 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숫자네요. 그렇죠. 회사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신규 라스 계약만 55건을 체결했고요. 이야, 이런 성장세 때문에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군요.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랑 파일럿 프로그램하고 있고 미국 5대 자동차 딜러십 그룹과도 마스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죠. 이런 대기업들이 아무서무나 계약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시장에서 이들의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이 테스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 나오잖아요. 중국산 재포장 의혹.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봐야죠. 알고 보니 그냥 중국 로봇에 스티커만 붙여 파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내딧 토론 글을 보면 이런 주장이 나와요. 하드웨어를 어디서 가져오든 그건 핵심이 아니다. 아, 이들의 진짜 경쟁력은 로봇 몸체가 아니라 수많은 로봇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AI 클라우드 플랫폼 ACP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회사 측 주장이기도 하죠. 아이폰도 부품은 전 세계에서 가져오지만 핵심은 iOS 운영체제랑 앱스토어 생태계인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로봇의 몸은 중국산일 수 있어도
그 로봇 부대를 지휘하는 뇌는 우리 독자 기술이다라는 거죠. 결국 고객이 사는 건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이 AI 플랫폼을 통해 구현되는 자동화 시스템 전체다. 이런 논리군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는 리츠테크 로보틱스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 즉 희망편의 핵심입니다. 와, 정리해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강력한 엔비디아 파트너십, 485% 성장률로 증명된 RAAS 모델, 월마트 같은 대기업 고객,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닌 AI 플랫폼이라는 핵심 경쟁력까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죠. 네, 하지만 이제 보내주신 그 재무제표랑 공매도 리포트를 펼쳐보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꿈과 현실의 격차가 바로 이 숫자들에서 드러나죠. 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리츠테크의 연간 매출이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입니다. 65억 원. 뭐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니까 매출 규모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이 1,570만 달러, 약 200억 원에 달해요. 네. 번 돈의 3배가 넘는 돈을 매년 태우고 있는 구조죠. 잠시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시가총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연 매출 65억 원짜리 회사가 1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요? 이게 매출 대비 주가 비율, PS 비율이 140배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동네 빵집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사 가치로 평가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엄청난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땡겨와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그런데 이런 불안한 재무 상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뒤흔든 사건이죠. 아,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 사건. 저 그거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2026년 1월 리츠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냅니다. 이 소식 하나로 주가가 하루 만에 40% 넘게 폭등했죠. 모두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선택했다고 열광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확인해 보니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표준 고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뿐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심지어 그게 일주일짜리 무료 교육 과정이었다면서요? 네, 세상에.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고객사 중 하나, 그것도 무료 교육 수강생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 과장 홍보가 아니라 거의 기만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주가가 폭등한 바로 다음 날 회사가 3,800만 달러, 우리 돈 약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정의입니다. 아, 가장 주가가 높을 때를 골라서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한 거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 공매도 리포트, 카피바라 리서치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리포트는 차이나 허슬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중국 기업의 실체를 속여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사기 수법이라는 뜻인데 그 주장의 근거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진 자료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테크의 로봇 대부분이 중국의 오토싱이나 오리온스타 같은 업체의 기성품에 스티커만 바꿔 붙인 제품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류로봇 타이탄은 오토식 로봇이랑 그냥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디자인, 사양, 심지어 작은 디테일까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죠. 그럼 희망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핵심 기술이라는 AI 플랫폼 USMP는요? 그것도 반박이 있었죠? 네, 그 부분도 나옵니다.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USMP 플랫폼조차 사실은 중국 리만사의 범용 로봇 셰시를 그대로 사온 곳이라는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와, 이게 만약 다 사실이라면 이 회사의 정체성은 혁신 기술 기업이 아니라 그냥 중국산 로봇을 수입해 유통하는 총판 업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뇌는 특별하다는 주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네요. 하드웨어는 기성품, 그걸 움직이는 기본 플랫폼조차 기성품이라면 투자자들이 1조 원을 지불하는 대상은 도대체 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 지분 희석 문제요. 네, 회사가 계속 적자니까 운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팔고 있잖아요. 제가 투자자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데 내 지분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더 와닿을 겁니다. 만약 1년 전에 이 회사 주식의 1%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가만히 있었어도 지분율이 0.58%로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내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설마 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COO인 필정이 10만 주를 매도하는 등 지난 1년간 내부자들은 꾸준히 주식을 팔기만 했습니다. 단 한 건의 매수도 없었고요.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모으기는커녕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리치테크를 둘러싼 암울한 현실, 절망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이지 하나의 기업을 두고 이렇게까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 엔비디아와 월마트가 선택한 미래 기업이라는 눈부신 비전이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번 돈의 3배를 까먹는 처참한 재무 상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으로 드러난 신뢰의 문제, 그리고 회사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스티커狩이 의혹까지 위험 신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결국 현재 알테크 주가는 회사의 실제 가치, 즉 펀더멘털이 아니라 오직 스토리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이요? 네. 회사가 가진 돈을 다 쓰기 전에 과연 RAAS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무너질 것인가의 문제죠. 자, 구독자 여러분은 리치테크 로보틱스 RR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이 바꿔놓을 미래라는 원대한 비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드러난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이 회사가 과연 제2의 테슬라가 될 잠재력을 가진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또 하나의 차이나 허슬에 불과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만약 리치테크의 AI 클라우드 플랫폼이 정말로 주장처럼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이라면 왜 아직까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혹은 다른 대형 로봇 회사들의 인수 제한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시장의 그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틈틈이었습니다.